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건이고 바로 이 교재예요. 한번 개념을 확인하라고 번호가 작성되어 있어요. 애니 능률 담당자분께 문의를 드렸었어요. 이런 식으로 단계를 올라가는 걸 추천하시더라고요. 정답률을 몇 프로를 기반으로 한 번 더 보기 아니면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를 결정하는 게 좋냐고 심화편을 꼭 풀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MM스터디 실시간 공부 영상 통해서 계속 등장하고 있고 제가 종종 미자모 카페에도 지금 저희가 어떤 교재를 가지고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글들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도 하셨고 너무 괜찮아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제작하게 되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교재예요. 저희도 너무 궁금해서 아이랑 상의 끝에 이제 저희도 데려오게 됐는데 교재를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기하가 있고요. 그리고 대수가 있어요. 시리즈가 1, 2, 3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는데 우선 색깔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골드 컬러는 개념편이고요. 블랙은 심화편이에요. 이렇게 두 권이 1, 2, 3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교재 안의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가 아직 사교육으로 수학 학원이나 뭐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고민이 많겠지만 가정에서만 공부하는 친구들도 또 나름의 고민이 있어요. 왜냐면 좀 뭔가 만약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 항상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과정을 끝내고 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더 조언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학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뭐 인강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자기주도 학습으로 홍보를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교재를 봤는데 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차별성이 있는 게 기존의 개념 플러스 유형 같은 현재 공부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교재와는 다르게 초등 수학에서 중고등 수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탁월하게 하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지 어떻게 문제집을 잘 활용해서 따로 사교육 없이 가정에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을 해요. 특히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왜 수학을 어려워할까? 아니면 초등학생 때는 잘했는데 중고등학교에 가면 왜 무너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으로도 책도 많이 보고 있는데 왜 아이들이 어려워할까? 를 생각해 봤더니 한 4가지 정도로 추측해 보건데 첫 번째는 좀 다소 어색한 문자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초등학교 수학에서 중학교 수학으로 넘어갈 때 이제 모든 게 뭐 예를 들어 옛날엔 동그라미 네모 세모였다면 좀 뭔가 이렇게 XYZ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리크 알파벳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색한 문자 때문에 갑자기 외래어처럼 느끼고 그래서 좀 허걱하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고 두 번째는 수학적 용어가 그 변경되잖아요. 예전에는 뭐 넓이를 구하시오 이랬다면 이제 좀 더 학년이 올라가면 뭐 미분하시오, 적분하시오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어려워지잖아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익숙함도 부족해서인 것 같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꾸 수학을 잘해야 된다. 수학을 잘 못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좀 몰고 가는 게 없잖아 있어요.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연하게 두려움 때문에 더 수학을 가까이 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미없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먼저 첫 만남을 가져서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언급하는 4가지 정도 이유를 완전히 판을 뒤집어서 이렇게 아이에게 수학을 안 가르쳐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선 대수나 기하의 어떤 레벨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감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단원평가를 먼저 봤어요. 이거는 능률 카페에 들어가시면 대수 단원평가, 기하 단원평가라고 있어서 이거를 다운받으셔서 아이랑 가정에서 진단평가를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수를 먼저 풀었는데 진단평가 1이 있고 2가 있었어요. 그래서 1은 아이가 굉장히 잘 봤던 케이스인데 2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단평가를 보고 어느 수준부터 어느 레벨부터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런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진단 결과를 통해서 분석도 해주고 예를 들어 1번에서 10번 사이에 오답이 없다면 뭐 대수 1-2로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선택 가이드를 줘서 되게 좋았고요. 진단 가이드대로 저희는 대수 1-2 심화편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희는 생각했던 게 대수 1단계 심화편을 먼저 풀어보는데 잘 아이가 모르는
모른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내려가면 되니까 시범적으로 풀어봤던 케이스고요. 저희 아이와 그리고 저와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교재라서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네이버 검색창에 애니 능률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수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많은 후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단원평가 본 후에 단계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하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유가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등학교 수업과 연결된 그런 교재 말고 다른 라인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 선행 전에 좀 뭐가 좋을까를 되게 탐색했어요. 그러다 이 문제집을 만나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게 초등 수학에서 중고등 수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하더라고요. 아이가 정말 재밌게 풀었어요. 특히 문제집 기한은 그 개념편이라서 좀 쉬워서 그럴 수 있지만 3일 만에 다 풀어버리더라고요. 정말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새롭게 알아가는 걸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문제집을 활용할 때 여기 문제풀이 설명이 정말 최고예요. 정말 문제집만큼 문제 해설 이 두께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아이도 엄마도 듬직한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다 보니까 내가 좀 뭔가 부족해서 뭔가 미싱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문제 해설을 보면 이게 뭐 다지 뭐 이렇게 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아까 학원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도 하고 선생님께서 뭔가 수업을 하실 때 내가 원하는 궁금해하는 그런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데 학원에 가면 좀 그 시간에 거기 앉아서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그거를 그냥 해야 되는 그런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게 좀 자기주도 학습하는 친구들이 좀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는 건 됐고 잘 모르겠는 거를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확장해서 자기 나름의 스케줄대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학원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오고 가는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인강을 한번 들어볼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이 교재 안에 QR코드가 있어요. 여기에 정말 개념 설명이나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 풀이 과정을 뭐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많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같이 그 해설해주시는 영상을 봤는데 어머나 선생님이 정말 저는 아나운서이신 줄 알았어요. 말을 정말 얼마나 또박또박 하시고 개념 설명을 얼마나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정말 저는 너무 만족도가 커서 중요한 개념들은 아이에게 일부러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 해가지고 같이 읽게끔 할 때도 있었고요. 개념 설명 같은 거 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혼자 공부할 때는 또 모르는 그런 뭔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동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자기주도 학습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교재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아이에게 항상 중요하게 요구했던 사항은 맨 처음에 개념을 읽고 문제를 풀었을 때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바로 문제 해설을 보지 않고 적어도 3번 정도는 고민을 하고 스스로 깨우치려고 노력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잘 모르더라도 좀 시간 텀을 주고 다른 걸 좀 더 배우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보고 또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겠으면 또 다른 것 좀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게 조금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모르더라도 풀 수 없더라도 문제 답안지 휘리릭 보지는 절대 않고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알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정말 드디어 풀었을 때 그럴 때 정말 으아 이렇게 정말 환호성을 지를 때가 있어요. 이런 짜릿한 맛을 보아야 수학의 정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문제 해설이 정말 훌륭하게 되어 있지만 아이에게 좀 막힘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오픈해서 확인하게끔 지도하시는 것보다 끈기 있게 좀 인내하고 정말 며칠이 걸리더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을 키워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초등학생 때 개념뿐만 아니라 심화편 역시 꼭 같이 풀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이 교재가 또 좋은 게 예를 들어 이 문제가 막혔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비슷한 유형으로 다시 가서 한번 개념을 확인하라고 번호가 작성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완전 꿀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2번과 3번이 정답이었는데 5번도 정답이라고 같이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틀렸다고 했고 아이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친절하게 9쪽 10쪽으로 다시 가세요 라는 이렇게 어느 개념을 이해를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표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9쪽에서 10쪽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정말 기본 개념으로 도형의 기본은 점선면인데 이게 어떤 뜻인지 점과 도형의 기본 요소도 배우고 점과 선의 관계도 배우고 이러면서 다시 6번으로 돌아왔을 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개념도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저는 이 점이 정말 좋았어요. 아이가 문제는 다 맞았다 하더라도 개념이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혹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맞았던 문제더라도 가끔 완벽하게 이해 못하는 적도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어서 진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습관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죠.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를 풀더라도 이런 개념이 계속 상기돼서 정말 개념을 확고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교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수적인 거지만 언제나 그렇듯 저희 아이는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이 교재가 좀 애기애기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좀 캐릭터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또 어찌 보면 좀 이렇게 형님 같은 그런 교재를 만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됐을 때 난 이제 초등학생이야, 난 유치원생 아니야, 이런 그런 느낌? 난 이제 형님이야, 이런 느낌을 갖고 싶은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교재 보더니 아무런 캐릭터도 없고 좀 막 이렇게 알록달록하지 않는데 마치 자기가 벌써 중학생이라도 된 것 마냥 좀 이렇게 성숙한 문제집을 만나서 그런지 되게 기분 좋아라 하면서 풀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재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또 굉장히 좋고, 듬성듬성 되게 큼직큼직하게 시원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아서 좀 더 문제를 풀 때 되게 만족감이 큰 것 같아요. 아까 언급했듯이 이 한 권의 문제집을 3일 안에 다 풀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그런 만족감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내가 이렇게 한 권을 풀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수학을 잘하는 어린이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런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집이 굉장히 두꺼워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풀이가 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집은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막 넘사벽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막 시작을 했잖아요. 기존에는 이런 문제집이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학적으로 관심이 있는 아이라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재인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기본 플러스 개념하고 이런 수능까지 이어지는 수학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셔도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교재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애니 능률 담당자분께 문의를 드렸었어요. 첫 번째 제 질문은 이거였어요. 개념과 심화가 있고 레벨이 1, 2, 3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개념 1, 2, 3 하고 심화 1, 2, 3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개념 1을 푼 다음에 심화 1, 그 다음에 단계를 올려서 개념 2 풀고 심화 2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받은 답변은 개념 1, 심화 1, 개념 2, 심화 2 이런 식으로 단계를 올라가는 걸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좀 담당자분이 그렇게 피드백을 주셔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이렇게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정답률을 몇 프로를 기반으로 한 번 더 보기 아니면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를 결정하는 게 좋냐고 여쭤봤는데 예를 들어 7, 80%면 오케이인가요? 아니면 꼭 90% 이상이어야 되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답변으로는 정답률이 90% 이상이 되어야 정말 확실하게 이해하고 마침 정답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7, 80% 정도 정답률일 때 틀린 이유를 명확하게 짚고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아이가 좀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서 넘어간다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화편을 꼭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렸어요. 물론 저희는 풀 거긴 한데 좀 전문가 입장에서 심화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심화 과정은 심화 문제를 해결할 때 이때 개념과 연결, 확장해서 사고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 공부만 하고 넘어갈 경우에 개념의 단편적인 의미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문제가 없을 수 있더라도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땐 그런 학습 습관이 성적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초등 과정부터 개념을 깊이 있게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봉착했을 때 며칠이 걸려도 해결하고 그 후에 느끼는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해봐야 수학과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심화 과정까지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은 교재 오늘 소개해드려 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진작 이런 교재가 있는 줄 알았다면 진짜 시작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 정보 공유하고 싶었고요. 수학은 공부, 무조건 암기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알아가는 이런 재미식으로 접근하시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 수학 별거 아니야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수학 수다도 가정에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미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마음 한켠에 좀 여유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습관화도 시키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잡으실 수 있길 바라고요. 자기주도학습을 이런 교재 통해서 나만의 공부법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